안녕하세요. 피플 위드 CJB 연규혁입니다. 정지용 시인의 고장이자 장명산 자연휴양림과 일출과 운해가 아름다운 용암사를 품고 있는 곳, 바로 옥천입니다. 이 소통하는 열린 군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옥천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보이며 지난해 황규철 옥천 군수가 당선돼 옥천군의 민선 8기를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 피플 위드 CJB에서는 황규철 옥천 군수 모시고 2023년 옥천군의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과 또 옥천 군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옥천 국민 여러분, 그리고 CJ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 군수 황규철입니다. 희망찬 2023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년 2022년은 정말로 대내외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려웠던 일들은 후를 털어버리시고 희망찬 2023년에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700여 공직자는 행복드림 옥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그 마음속으로 다짐한 네네. 옥천의 군정 방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노적성해라는 네네.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성심성의껏 다한다면은 우리 700여 공직자가 힘을 합친다면은 못할 일이 없다. 어찌 보면은 제2의 도약기를 맞는 옥천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최앞에 옥천군수 황규철이 서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군수님의 그 의지, 강력한 의지가 네. 많이 느껴지는 사자성어였습니다. 자, 이제 뭐 취임하신 지 이제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아마 뭐 정신없이 바쁜 시간 보내셨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지난해 성과도 있을 것 같고 좀 한 해를 돌아보신다면 어떠신지요? 네, 정말 우리 아나운서 말씀대로 정말 7개월은 쉼없이 지나왔던 세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취임을 했는데 취임 전에는 2년 6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못 치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취임하고 바로 우리 옥천의 큰 축제인 포도 복숭아 축제가 치러졌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12년 만에 2010년도에 저희들이 도민체육대회를 치렀는데 12년 만에 제60일에 충북 도민체육대회가 옥천에서 열렸습니다. 네. 매우 참 뜻깊은 그 행사였었는데 왜냐면은 이번에는 제가 군수로 행사를 치렀지만은 12년 전에는 제가 옥천군 생활체육회장으로서 이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더 뜻깊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 또 도민체육대회는 또 남달랐던 것이 그전에는 우리 내빈들이 단상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 틀을 깨서 내빈들이 운동장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그 단상에는 우리 사회자약자인 뭐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또 노약자분, 임산부들을 단상에 모시고 네네.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우리 단상에서 내빈들이 선수단이 입장하면 이렇게 손을 흔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그 운동장 바로 위에 단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내빈들은 운동장에 앉아서 선수단을 맞이하고 네. 선수단은 새로 제작된 단상에 위로 올라가면서 인사를 하고 우리 내빈들이 선수단을 맞이하는 이런 특별한 또 개회식을 치렀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도민체육 사상 처음으로 300대의 드론을 활용해서 드론쇼를 저희들이 펼쳤습니다. 네. 그래 이런 다양한 저희들이 개막식 행사를 준비했고 또 어찌 보면은 옥천 군민과 또 자원봉사자 우리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행사를 치렀는데 네. 고생은 우리 국민들께서 하시고 칭찬은 어찌 보면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도민체전 정말 잘 치렀다. 이런 칭찬도 많이 들었고 또 도민체전 끝난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옥천의 또 대표적인 축제인 지용제 행사도 잘 치렀고 또 옥천 군민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큰 사고 없이 잘 치렀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취임하고 네. 바로 7일째 우리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군수인 제가 직접 심사위원들 앞에서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잘한 게 아니고 네. 이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준비를 잘해서 저희들이 89개 인구 소멸 지역 중에서 17개 시군에만 부여하는 B등급을 받아서 네. 212억 원의 기금을 또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때 생각하면은 굉장히 네. 감동이 오는데 또 사업 설명도 직접 하셨다고 하니까요. 네, 제가 직접 또 사업 설명도 했고 네. 근데 아마 제가 잘한 것보다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쵸, 아마 잘 준비를 또, 네. 잘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국장과 또 실장들과 함께 우리 중앙정부 또 세종청사 도청을 저희들이 발로 뛰면서 그 옥천에 필요한 사업을 설명도 드리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아주 바쁜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해 정말 이제 굵직굵직한 행사들도 치르시고 또 정말 큰 성과도 얻어내시고 네네. 바빴지만 좀 뜻깊은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더 열심히 또 발벗고 달리셔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이제 지난해 이제 80개 공약 사업 확정하셨고요. 조직 개편 또 금년 예산 편성도 마무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6월 1일 선거를 끝나고 또 그 저희들 인수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인수위원들하고 치열한 또 논쟁도 했고요. 네. 또 7월 1일 취임 이후에는 우리 공직자분들 또 여러 시민들과 국민들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5개 분야 80개의 공약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공약은 제가 또 후보 시절에도 늘상 또 그 제가 국민들한테 얘기했던 부분도 많이 이제 포함된 내용인데 큰 틀을 본다면 5개 분야는 첫째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교육복지 천국 옥천을 제가 만들겠다. 이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지 않던 우리 옥천구는 약 84%가 규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농업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 농업도시 옥천을 건설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옥천이 남한에 백호 마을이 있을 정도로 중심지입니다. 남한에. 그래서 국토의 중심인 옥천을 문화와 생활체육과 그리고 관광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고 네 번째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잘 살고 또 그리고 읍과 면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도시 옥천을 만들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우리 열린 행정으로 우리 복지 옥천을 건설하겠다. 이런 큰 틀로 5개 분야에 80개 이제 공약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확정을 했고 또 이제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은 또 조직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직을 개편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존의 2국 체제를 3국 체제로 저희들이 개편을 했고, 세분화했고요. 네. 네네. 1 담당관 10억과 70개 팀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1월 1일자로 인사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했고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려면 당연히 또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네. 저희들 2023년도 예산도 22년보다 10% 증가한 6,152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우리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이 협조 아래 의회 승인을 받아갖고 23년을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한범 의장님과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자, 정말 뭐 민선 8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이 또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이제 군수님께서는 그 교육복지 천국 이것을 이제 제1공약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전에 이 군수하기 전에 뭐 의원할 때도 그렇고 네. 또 공공기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옥천군 발전과 또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그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젊은 층들이 우리의 그 배후 도시인 대전과 세종 또 네. 청주로 나가는 이유가 물론 이제 뭐 직업 때문에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많은 분들이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긴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의료기기 1단지, 2단지를 그 조성을 해서 분양도 완료하고 기업체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또 이분들 대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근무는 옥천에서 하는데 거주지는 대전입니다.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 이분들도 우리 옥천이 정주 여건이 부족해서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네. 그런 말씀하시는 분보다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대전에서 출퇴근한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옥천군 발전, 특히 또 우리 인구 소멸군인 옥천군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네. 절대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저는 이제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제1 공약을 제가 이제 교육복지 천국으로 만들었고요. 네네. 또 두 번째는 어찌 보면은 이 빈익빈 부익부로 네. 그 재정 자립도가 좋은 시군은 교육 경비를 교육지원청에 예산 지원이 가능한데 그쵸. 교육 경비를 그렇지 않고 우리 옥천, 영동, 보은, 괴산, 단양, 증평 같은 경우는 이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끔 네.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어 있습니다. 2013년에 네. 연도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당해년도 일반에게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네. 세외 수입 총액으로 당해 공무원이 인건비를 충당하는 군은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이런 그 예산 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옥천 같은 경우도 매년 약 10억 원 정도씩 그 교육 경비를 편성해서 교육지원청이 지원을 해서 뭐 돌봄 행사라든가 방과후 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 활동 등 다양한 그 교육비를 지원을 했는데 네. 이것이 중지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교육 불균형이 더 심화된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교육위원으로 도의원 시절에 있을 때 야, 이 문제가 어찌 보면은 국토의 균형 발전보다도 더 심각한 게 이 교육의 균형 발전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19년도에 충청북도 균형 발전 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2010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증평에 네. 이제 교육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온 이제 상황인데요. 됐고요. 네. 연 한 30억 정도 되는데 6개 군이지만 실제는 이제 교육지원청은 5개 교육지원청입니다. 증평과 괴산의 그 통합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개 교육지원청에 약 6억 원 정도씩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 조례를 어떻게 보면 대표 발의를 잘했다. 이 생각이 드는 게 타 시군을 가도 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부형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찌 보면 지역의 인구 소멸의 핵심 키워드는 이 교육 문제다. 그렇죠.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교육복지 천국을 제1 공약으로 제가 내세웠습니다. 네, 또 이제 옥천 인근에는 뭐 대전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주 여건이든 교육 여건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속 인구 유출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과 관련한 공약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제 교육 관련 제도들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그 교육 관련 공약을 이제 여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공간이더라고요. 학생도 그렇고 또 청소년도 그렇고 본인들이 원하는 공간이 너무 없다. 장소가 네. 모일 장소도 없고, 네, 예. 공간이.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공약에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네. 이런 공약을 세웠는데 실제로 이제 군수가 돼 보니까 이 건물을 지려면은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또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또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내 쪽에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해낸 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금 조성하고 있는 우리 창의 어울림 센터를 지금 이제 지금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2층에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옥천에 있는 중학교 또 고등학교 학생들 또 선생님들 모시고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 이 얘기를 듣고 네. 지금 조선하려고 하고 있는
그 2층 공간에 그 청소년들이 원하는 뭐 스터디 카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원하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남부출장소가 협소해서 공공청사 부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 그 부지를 우리 옥천군과 서로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에도 또 학생들이 원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청년 이음터 조성 사업을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 구 남부출장소 건물에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또 시설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도내 최초로 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우리가 저희들이 시행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중학교 학생도 그렇고 우리 고등학교 학생도 그렇고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는 7만 원을 14만 원으로 중학교는 배로 올랐네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우리 증액해서 지급할 현재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을 지금 현재 조성 중이다라는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금도 네, 지원을 한다고요. 네네. 우리 아나운서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교육은 저의 공약은 꼭 청소년 학생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그 청소년과 학생에 관계된 것만 많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 동아리 활동 예산은 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네. 어찌 보면은 그 노년분들, 중장년분들도 그쵸, 이 동아리 활동. 활동비를 굉장히 이제 원하더라고요. 네네. 그래 이런 또 예산도 사실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공약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세웠고 네. 실천하려고 예산까지 편성이 된 상태인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도 10개 팀에 팀당 10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옥천에 도립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도립대학교가 지금 기숙사를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하반기쯤 준공이 돼서 학생들이 입소를 할 것 같은데 우리 도립대는 이제는 이제 옥천 군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옥천의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젊은 층이고 그렇죠. 또 네. 옥천 경제 활성의 주역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옥천에 있는 그 도립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옥천에 있는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많은 또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그게 또 인구 유입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립대학교 학생들에게 전입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정책이 있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 학생들의 교육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뭐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평생 교육관 건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공간의 문제는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중장년층 또 우리 그 어르신분들도 네.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저희 교육을 받고 싶은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공간이 부족해서 늘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대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평생 교육관 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공약으로도 평생 교육관 건립을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서 올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시작해서 2027년도에는 이 평생교육원을 완성을 해서 우리 옥천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네. 우리 중장년층 어르신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옥천 국민들이 이 평생교육원 안에서 본인들이 네. 받고 싶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27년 만에 이제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네, 많이 네, 계실 것 그렇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도심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행복 택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택시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 부분도 이제 그 옥천에 이제 오지적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도
우리 이 통학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중학교까지는 그전에는 이제 초등학교만 가능했었는데 중학교가 택시로서 통학이 가능하게끔 개정이 됐거든요. 네, 네. 2020년도에. 네. 그래서 이 혜택을 보는 게 또 저희 옥천군에서는 안내중학교와 청산중학교입니다. 이 통학 택시로 통학을 하기 전에는 네. 심지어는 한 50분씩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갖고 네. 상당히 통학이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이 통학 택시로 학교를 오기 때문에 또 통학 택시로 통학을 하기 때문에 학부형들도 또 안전하게 그렇죠. 마음도 놓이시고요. 네. 예,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도 놓이고 그래서 실제는 중학교는 지금 이 통학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입니다.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도교육청에서도 중학교까지는 이 통학 택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네. 고등학교는 워낙 이제 또 숫자도 많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문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우리 12월에 지난해 네. 우리 옥천군 농어촌학교 교통비 지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오지 거주하는 우리 고등학생들에게도 이 통학 택시를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네. 지원 대상은 이제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반경 2km를 벗어나고 네. 그리고 학교 수업 후에 이제 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끊기는 경우에 저희들이 통학택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학생들이 그 신청을 하면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갖고 많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네. 통학택시를 이용해서 귀가할 수 있게끔 저희들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친환경 농업도시 옥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친환경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또 이제 아까 일전에 아나운서님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옥천은 전체 면적의 약 84%가 규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이제 도도 그렇지만 친환경 농업을 많이 육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친환경 농업이 재배 면적도 그렇고 농가 수도 그렇고 늘지가 않고 있습니다. 유기농 엑스포하는 괴산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약간 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옥천만 해도 실제적으로는 농가 수도 그렇고 재배 면적도 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옥천군에 개장된 개장 3년 된 노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노컬푸드 매장이 개장 3년 만에 150억의 매출을 달성할 만큼 상당히 이제 인기가 많이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이 올 정도로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매장을 가더라도 그 매장은 인증을 받은 이제 채소류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과일도 그렇고 실제로 그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고객들께서는 어찌 보면은 매장을 두 군데 가야 된다. 여기 노컬푸드 매장이 상당히 제품이 좋은데 여기도 또 시장을 보고 많지가 않으니까 또 다른 데 마켓을 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그 품목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소규모 친환경 농가에도 지원을 해서 농가 수도 늘리고 재배 면적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 국도비 친환경 그 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300평 이상은 우리 옥천군에서 그 친환경 육성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0.1 헥타르 이상 친환경 신규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신규 인증 농가 진입 장려금으로 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걸 필두로 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농자재 지원 등 다양한 그 지원 정책을 펼쳐서 저희 옥천군의 친환경 농가 수도 늘리고 또 재배 면적도 늘리고 품목도 늘려서 이 노컬푸드 매장에 다양한 우리 품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는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천을 문화체육, 관광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네네.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옥천은 국토의 중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 생활이 직장을 다니고 나머지는 뭐 문화예술 활동이라든가 그쵸. 아니면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공약에도 제가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 문화기금 30억을 우리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또한 체육기금 30억을 조성하겠다. 네. 이런 이제 공약을 걸었는데 네. 일단 문화기금은 도내에서 이제 최초로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작년 12월에 일단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고요. 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군의회와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30억의 예산을 확보해 갖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좀 지원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본 예산에서 편성하기는 이 실링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존에 하는 것보다 대폭 증액한다든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데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네. 체육기금은 우리 작년도에 네. 20억을 확보를 해서 현재 30억 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네.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이 조성을 했으니만큼 또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기존에 이 기금을 잘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직원들이 벤치마킹해서 이 기금도 앞으로는 이제 기금이 조정됐으니까 네. 우리 생활체육인들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어찌 보면 이 기금을 이용해서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생활체육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만큼 또 옥천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이 문화 부분은 저는 우리 옥천이 규제 지역인 만큼 상당히 네. 자연 환경이 보존이 잘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관광지가 상당히 형성이 잘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볼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는데 네. 거기서 쉬고 또 먹을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있는 관광지를 좀 더 기반 조성을 해서 이제는 옥천에 와서 네. 또 쉬기도 하고 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예. 네. 어찌 보면 이제 먹거리도 저희들이 많이 창출을 해서 쉬고 먹고 갈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저희들이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어찌 보면 옥천군의 염원이었습니다. 염원이 대청 후에 친환경 도선 운행이 저희들이 염원이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옥천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우리 환경부에서 저희들 뜻을 또 받아들여서 작년도 5월 3일 날 특별법 관련 고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선을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은 된 거죠. 네, 네. 기초는 됐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해졌는데 예산이 또 문제 아니겠어요? 그쵸, 네. 근데 또 다행히도 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0억 원의 예산으로 세 곳에 선착장을 조성을 하고 친환경 도선으로 약 40인승을 탈 수 있는 네, 도선 네. 두 척을 건조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쯤에는 운항을 할 예정인데 아직 이게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부 승인이 나면은 저희들이 이거는 관광선이 아닌 친환경 도선이고 네. 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그 도선이기 때문에 친환경 도선으로 운행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준비하시는 대로 착착착 뭔가 예산도 잘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해 갈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옥천군의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는 게 요즘에 아주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네.
이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우리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네.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제 시행된 시범 사업인데 우리 옥천군과 평창군이 그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네.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4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우리 담당 팀장에 지금 10월 4일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얼마 정도, 몇 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냐 물어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해서 17,000명 정도가 이 관광주민증을 발급을 받았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그 거주 지역이랑은 관계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옥천 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분들만 받을 수 받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옥천 국민들은 이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또 17,000명이 이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았는데 그러면 발급받은 그 분들 중에서 몇 명이 또 이걸 사용했냐?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3,500명이 이 관광주민증을 활용해 할인 혜택을 받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상당히 이제 놀라운 일인데요. 굉장히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그래 이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이제 옥천군에서 지금은 이제 음식적은 되지 않고 네. 주로 이제 숙박 하는데 많이 이제 사용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옥천에 이제 전통문화체험관이라든가 또 장령산 휴양림, 네. 또 수생식물 학습원의 입장료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그 활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숙박하는 데만 활용했는데 이제 이분들 이제 불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잠자는 데는 할인 혜택을 받았는데 먹는 식당에서는 할인 혜택을 왜 안 되느냐? 예, 네. 보지 못하니까 네. 이제 이분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또 이제 저희들한테 뭐 댓글로도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 이제 주무팀에서는 그 외식업 옥천군 지부와 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원만히 잘 협의가 돼서 네. 우리 디지털 관광주민증 받으신 분들이 숙박도 할인 혜택을 보고 또 식당도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또 야심차게 목표를 높여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네. 약 5만 명인데 네. 우리 인구하고 맞먹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을 5만 명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주민증을 발급받으려면은 본인들이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분들은 그만큼 옥천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찌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 옥천군의 관계 인구고 또 옥천군에 올 수 있는 생활 인구 아니겠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혜택을 저희 이제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또한 인근에 우리 대전과 세종에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해서 네. 금년도에 꼭 5만 명을 달성을 하려고 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10월 4일에 오픈했는데 벌써 이제 17,000여 명이 가입을 했다고 네네. 하니까 조금은 희망을 걸어봐도 될 것 같은, 네. 가능할 것 같죠? 네,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네, 좀 알겠습니다.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중소기업도 소상공인, 읍면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발전 도시를 만들겠다는 또 포부를 보여주셨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찌 보면은 지역 경제의 풀뿌리인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이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옥천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또 소상공인 아니면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농업 정책 또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먼저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저희들이 많은 지금 저희들이 그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한 2가지 정도만 저희들이 얘기를 한다면은 네.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는 이제 또 많은 중소기업 그 대표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또 그 선호하는 것이 그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인데 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한 개 기업당 약 2,500만 원씩 그 한도회로 네. 저희들이 보조를 해줬는데 이 부분도 요즘 자재값이 많이 이제 상승됐기 때문에 네. 이거 가지고는
그 환경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증액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네. 그렇게는 못했고 저희들이 2,500에서 3,000으로 네. 증액을 했습니다. 많이 증액하셨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부터는 500만 원 이제 증액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융자한도 2억 원 내에서 연 3%의 이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네. 저희들이 이런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읍면 균형 발전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또 들어볼까요? 네네. 저희들 이제 읍면 균형 발전은 우리 충청북도는 중앙정부를 향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수도권에 많이 이제 그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한다고. 네. 또 우리 옥천구는 또 우리 도를 향해서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합니다. 네. 우리 남북권 소외됐다고. 근데 이제 우리 옥천구는 또 인구의 60%가 읍에 있습니다. 네. 나머지 8개 면이 인구의 40%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인구가 많은 우리 옥천, 읍 중심으로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되겠지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도 도나 중앙정부의 균형 발전 얘기했는데 우리 옥천만큼이라도 그 읍과 면이 고루 발전하는 균형 발전을 좀 이뤄야 되지 않나.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이제 그 우리 인구가 많이 사는 읍에 뭐 예를 든다면은 읍에 이제 아파트 단지인 뭐 이쪽 장야 단지라든가 이쪽 가와리 양수리 단지 아파트 단지에도 네. 지금 주차장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많은 네.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시고. 불평하시고 또 불만도 많은데 이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 주차장도 조성을 해야 되겠고 네. 또 옥천은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한창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선 지중화 사업 공사할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공사 기간이 또 장기간 길고. 네. 근데 이걸 해놓고 났더니 많은 분들이 또 거리가 너무 깨끗해졌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들이 내년까지도 전선 지중화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할 예정이고 네. 또 이렇게 읍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면의 또 균형 발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면에 우리 작은 도서관도 또 활성화시키고 또 기존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생활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고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우리 읍과 면이 5억에서 7억씩 읍면의 이 균형 발전 사업으로 주던 사업을 이제는 이렇게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주면은 소규모 수건 사업 해결하는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예산을 대폭 늘려서 네. 국외면에 골고루 주지 않고 공모를 받아서 세계 읍면에 선정을 네. 해갖고 약 80억씩 2년 차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네. 실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틀을 좀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달 말까지 이제 공모 지침을 마련하고 8월 말까지 사업을 접수한 후에 우리 균형발전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사업 대상지가 세계 읍면이 선정이 선정이 되면은 네. 내년부터 2년간에 거쳐서 사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굵직굵직한 사업들의 예산을 이제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이 밖에도 옥천군의 미래를 이끌 그런 대단히 사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큰 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옥천 대장간 광역철도입니다. 네. 이 광역철도가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약 한 490억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철도도 공단에서 그 사업비를 한번 책정해 보니까 500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럼 또 예타가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타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부분 때 걱정이 많았는데 이 예비 타당성 금액이 1,000억으로 상승되면서 이 상향됐군요. 부분이 이제 해결이 잘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도시철도, 도시광역철도를 기점으로 해서 옥천이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역도 지금 줄 예정이고 이 광역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옥천을
도약한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도 준 상태이고, 또 이 개통이 되면은 그 역을 주변으로 역세권도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 용역을 줘서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 광역철도가 개통이 되면은 그만큼 또 그 기업이 우리 네. 옥천을 찾을 확률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미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팀도 새로 저희들이 산단 조성팀을 만들었고,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예비 타당성 심사부터 차근차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또 옥천 지역의 발전이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의 열린 행정으로 복지 옥천 실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열린 행정을 대표할 수 있는 공약들 중에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뭐가 네. 있을까요? 제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데 주민 불편 신문고 도와줘 오케이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군수 직속에 있는 그 도와줘 오케이 네. 그 담당자에게 카톡이나 네.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저희들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뭔가 몇 시간 만에 바로 해결을 해주고, 그 그렇지 않는 것도 수일 내에 네. 해결을 해줍니다. 뭐 민원이나 불편 사항들을 그렇죠. 보내면 되는 네네. 거군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매일 아침에 결제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즉시 해결도 가능하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답을 주기 때문에 네. 주민들께서 상당히 또 이게 칭찬을 많이 하는 그 핵심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는데 만 5개월 만에 약 530건의 불편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우리 옥천 국민들께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요즘에는 이제 문자가 편하잖아요. 네네.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글 남기는 거 약간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손쉽게 또 이렇게 민원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제도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자, 올해 이제 옥천군의 복지와 관련해서 좀 군정 시책이나 제도 중에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면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중에 큰 것이 우리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으로 한 끼 7,000원에서 네. 이것도 돈의 최고 금액인 9,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어렸을 때 영양 공급이 건강한 성년으로 자라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급식비를 7,000원에서 이제 9,000원으로 인상했는데, 네. 우리 옥천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약 58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용하기 편하게 향수 오케이 카드를 통해서 정책 발행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아동들이 쉽게 이용하고 상당히 또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이제 경로당 운영비도 저희들이 대폭 상향했습니다. 네. 우리 옥천에는 약 309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작년보다 10% 상향했습니다.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서 연간 30명 이하는 148만 원, 네. 그리고 최고 91명 이상은 202만 원까지 저희들이 인상을 했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이분들이 냉난방비나 아니면 쌀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충분하다고 부족하다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부식비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일정 부분 이제 해제되면서 가족도 모이시고. 이제 네. 공동급식을 하다 보니까 쌀과 냉난방비는 부족함이 없는데 네. 이 부식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운영비 얘기를 많이 말씀하셔갖고 저희들이 10%또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이 대상보진입니다. 네. 대상보진 접종비 지원인데 요즘 들어서는 이 대상보진 이 확진자들이 50대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50대가 이 대상보진에 걸리면은 상당히 또 치료기간도 길고, 또 이분들은 지금 한참 좀 일을 할 나이인데 그만큼 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노동력이 또 상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옥천군에서는 점차적으로 지원 연락을 완화해서 2027년까지는 만 55세까지로 낮추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65세 이상했었는데 네. 그래서 해마다 2년씩 이렇게 낮춰갖고 저희들이 27년까지는 55세가 이 접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그 고향사랑 기부제에 이제 많은 행정력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옥천군의 진행 상황은 좀 어떤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뭐 우리 옥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또 광역자치단체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7월 이후 취임한부터 아마 뭐 용역도 주고 굉장히 아마 여기에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던 그런 제도인데 저희들도 뭐 발빠르게 취임한 이후에 당연히 그 담당 부서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줬고 또 그 용역도 줬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다양하게 이제 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직접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제약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 저희들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우리 그 아나운서께도 잘 알다시피 우리 걸그룹 출신으로 우리 너블리즈로 미주 씨.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 옥천의 여신 우리 미주 씨가 또 선뜻 고액 기부죠. 한도가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또 고향사랑 기부도 해주셨고 또 옥천의 출향인 출신인데도 지금 다양하게 그 맡은 바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도 선뜻 또 큰 금액을 이렇게 쾌척을 해주셔갖고 저희들은 차근차근 12월까지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홍보를 해서 법의 테두리나 홍보를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타 자치단체보다 뒤지지 않게끔 저희들이 기부금 모집을 할 예정이고 또 중요한 거는 기부금 모집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그 이 귀하게 우리 저희들한테 그 기부한 기부금을 잘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답례품도 저희들이 지금 뭐 한우 또 벌꿀 또 전통문화체험관 숙박권, 오케이 카드 다양하게 있지만 또 이거 말고도 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에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이렇게 유명 인사들이 참여를 하다 보면 이게 또 저절로 또 홍보 효과를 갖고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옥천 국민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옥천 국민 여러분, 민선 8기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2008년 첫 출항을 했습니다. 취임 때 우리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행복드림 옥천을 위해서 저와 7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플 위드 CJB 오늘은 황규철 옥천 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행복드림 옥천, 도약하는 옥천 실현을 위해 그리고 옥천 국민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의 변화를 이뤄내길 응원하겠습니다. 피플 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